모유가 적으신 분이 단유를 일찍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모유가 많으신 분들이 그 통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단유를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잇몸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마를 위한 과학 닥터 라이블리 최지영입니다. 지난번 조금 더 쉽고 행복한 모유수유 1편에서는 모유수유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출산 전에 준비하면 좋을 것들, 그리고 모유수유 골든타임, 모유수유 기본기까지 살펴봤어요. 오늘 2편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모유수유 실전 팁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금방 다시 뵙네요. 선생님, 이전에 산모분들 모유수유 케어하실 때 가장 많은 문의 중에 하나가 전량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모유수유 관련해서 질문 받았을 때 전량이 부족해서 단유했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럴 때 전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근데 이때 모유를 증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유는 비워진 만큼 생산이 되기 때문에 아기가 8에서 12번 직접 잘 물려주는 행위가 선행되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 수유로 채우고, 그 이후에 엄마의 체력이 된다면 유추까지 이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든 수유마다 직수, 보충, 유축이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의 상황이 너무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됐다라고 하면 직수, 보충 수유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엄마의 삶의 질과 체력을 높이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때 유축까지 해나간다라고 하면 모유가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다방면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분유 보충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충 수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도 전략이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조리원을 퇴소하고 집에 와서 보충 수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기는 이미 병원과 조리원에서 실리콘 젖병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포만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곳이 젖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기가 엄마 유방을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방과 접촉 시간을 늘려서 유방에서도 배가 부를 수 있구나, 엄마의 모유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구나, 행복할 수 있는 찬스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 수유 때마다 항상 모유 수유가 1번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10분 15분 10분 15분 양쪽을 골고루 수유를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부족한 만큼만 보충 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보충 수유를 할 때도 엄마의 유방 모양과 유사한 와이드 젖꼭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얼마만큼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기의 체중,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아기의 체중 곱하기 150을 하면 우리 아기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을 알 수 있어요. 그 양에 우리 아기가 하루에 먹는 횟수, 어떤 아이는 8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10번이 될 수도 있죠. 그 횟수를 나누면 1회 수유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가 한 번 먹어야 되는 양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아기가 내 모유 수유를 통해서 몇 cc를 먹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은 유축을 해보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축을 했을 때는 실제 아기가 먹는 양의 50에서 7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유축량이 적다고 해서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수유 전에 아기 체중을 잽니다. 그리고 수유 후에 아기 체중을 재요. 그래서 후에서 전을 빼면 아기의 증가량이 있죠. 그만큼을 파악해서 아기가 한 번 먹어야 되는 양에서 아기가 실제 먹은 양을 빼면 아기에게 보충 수유해야 되는 양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아기에게 모유 수유 후에 정확한 양의 보충 수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완모를 하시는 지영님에게는 낯선 경험은 네, 저는 그냥 물리는 대로 알아서 먹습니다. 네. 그리고 모유수유 초반에는 가슴 마사지도 많이 받는 것 네. 같은데요. 저도 받았고요. 가슴 마사지는 어떤 분들이 받으시면 가장 좋을까요? 유방 마사지가 가장 효과적인 케이스를 경험해 보면 모유양이 부족할 때, 그리고 모유가 잘 배유되지 않는 특정 부위가 있을 때, 그리고 치밀 유방이 심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유가 되지 않는 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방 마사지를 받는 게 도움이 되고요. 유방 마사지를 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유방 마사지를 하면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량이 과하게 증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유양은 아기
아기가 먹을 만큼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과생산되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방 마사지는 하루에 8에서 12번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유방 마사지는 유방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아진 컨디션을 아기가 직수를 통해서 유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다음으로 제가 모유수유 관련 질문 받았을 때 꼭 도와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작은 경우나 혹은 유방암 수술 때문에 한쪽 가슴에서만 모유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었는데요. 이런 분들도 완모가 가능할까요? 일단 유방의 크기는 모유의 양과는 달라요. 유방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지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모유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방의 크기가 작아도 굉장히 모유량이 많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방이 작다라고 하면 산전 기저부 마사지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방암 수술로 인해서 한쪽으로만 수유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한쪽 유방에서 모유량이 충분하게 나온다면 완모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양쪽 수유에 비해서 생산량이 반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나의 모유량이 아기에게 적당한 수준으로 분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유축이나 수유 전후 체중 측정, 그리고 아기가 수유 후에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평가하면 가장 좋을까요? 아기가 주당 200g씩 체중 증가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장 곡선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기가 소변, 대변량이 그 시기에 맞게 잘 나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변량은 좀 변폭이 심하지 않아요? 네. 특히 모유수유하는 맞아요. 아기들은. 그러면 소변량을 좀 보면 될까요? 네, 소변 횟수가 탈수에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소변 기저귀 횟수를 카운트를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저와 함께 출산을 하셨던 산모님 중에 임신 기간 중에 유방암을 진단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임신 기간 중에 한쪽 유방을 전절제를 하셨고요. 그래서 남은 한쪽으로 모유 수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셨는데 이분은 모유 수유를 꼭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한 달 하고 한 달 이후에 항암을 진행하기로 하셔서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분에게 너무너무 소중했거든요. 근데 너무 슬퍼하기보다는 이 한 달을 얼만큼 잘 보낼까를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수유를 시작하고 수유를 할 때마다 얼마가 나오는지를 꾸준히 옆에서 평가하고 그리고 보충 수유하는 것도 엄마가 보는 앞에서 해주고요. 이 모든 과정을 엄마가 다 보고 느끼고 행복하게 모유 수유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항암을 하셔야 돼서 단유 관리까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더더욱 모유 수유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자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그 상황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나네. 그러니까. 전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량이 많아서 그래서 전몸살, 전몽침 이런 것들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전몸살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전몸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유방에 과자극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냉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산모님들 모유수유 관리를 하다 보면 모유가 적으신 분이 단유를 일찍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모유가 많으신 분들이 너무 여러 번의 유선염을 경험하시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단유를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유가 아기가 먹는 양보다 많이 생산되는 상황에서는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모유양을 조절해야 된다. 유방에 과자극을 주면 안 된다. 수유가 끝난 다음에 냉요법을 적용해서 모유가 과잉 생산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엄마들이 어떻게 늘린 모유인데 유선염이 여러 번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모유양을 줄여나가면서 관리하는 걸 불안해하세요. 이러다가 확 줄어서 부족할까봐. 그렇지 않거든요. 아기가 먹을 만큼만 생산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유 후에 아기가 먹고 나서도 유방이 무겁거나 차마 양쪽 수유를 못 하시는 경우 있어요. 한쪽만 먹여도 아기가 잠들고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아기 체중은 너무 잘 늘고 있고 근데 이때 수유를 하고 나도
또 가벼운 느낌이 없다 보니까 이 가벼운 느낌을 얻고 싶어서 유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유축 자체가 과잉 생산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딱 먹고 나면 그 이후에는 유축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그리고 불편하니까 유방을 자꾸 만지세요. 이런 행동들이 유방을 과자극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수유 후에 아이스팩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카보크림, 양배추 팩 이런 것들도 많이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올려서 모유양을 꾸준히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단유했다가 다시 모유 수유를 시작할 수 있나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유를 했던 시점과 내가 다시 재수유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짧으면 짧을수록 성공률은 높아지고요. 2주 이내면 더욱 좋고요. 기본은 항상 같습니다. 아기가 원하는 횟수만큼 자주 양쪽 유방을 직수한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체력이 된다면 직수 이후에 유축까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밤수유가 중요해요. 모유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밤에 분비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단유했다가 재수유를 시작하실 때는 밤중 수유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낮에 낮잠 주무시는 거를 통해서 체력을 조금 안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다 하셨죠? 네, 수유 기간 중에 수유에 금기되는 약물을 건강상의 이유로 복용하셔야 되는 산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모유 수유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약물 복용하는 기간 동안에 단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단유를 하고 나서 재수유를 하시겠다라고 다짐하시고 2주에서 3주 동안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통화하면서 어떻게 해나가자, 오늘은 보충량을 이렇게 조절하자, 모유양이 늘었으니 보충량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모유양은 늘리고 보충량을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완모에 성공하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그분은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초기 한 달은 아기와 합을 맞추느라 꽤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모유 수유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음료 안 사도 되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아기 보칠 때 그냥 막 줄 수도 있고 저 너무 좋았는데요. 그런데 생후 한 달 이 편해지는 시기에 선생님이 젖병 트레이닝을 하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젖병 트레이닝이라는 건 유방에 익숙해진 아기에게 젖병의 실리콘 느낌 그리고 젖병으로 모유를 먹는 것을 연습시키는 것을 말해요. 완모를 하시는 산모님 중에 외출을 해야 되거나 회사에 복직을 해야 되는 경우에 아기는 젖병으로 엄마의 모유를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유축했던 모유나 만약에 유축했던 모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맞는 분유를 이용해서 젖병으로 수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병 트레이닝을 할 때 팁을 드리자면 엄마의 유방의 모양과 비슷한 와이드 젖꼭지를 사용하시고요. 아기가 컨디션이 좋을 때 시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는 당사자인 엄마가 안고 젖병으로 물리면 아기가 유방에 자꾸 집중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젖병 수유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그건 진짜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많았어요. 산몰유도, 편평유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함몰유도, 평평유도도 힘들긴 하지만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37주 이후부터 유두유륜 마사지를 잘 해주어야 되는데요. 아기가 젖꼭지를 물고 수유를 하는 게 아니라 유륜 전체를 물고 수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두유륜 부위가 입술처럼 보드라워져서 깊게 물기가 용이해진다라고 하면 함몰유도, 평평유도도 직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준비가 없이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유두 보호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수유 중에 유두에 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두 열상을 최소화하는 연고나 모유를 발라주거나 실버컵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결국엔 유두 보호기 없이 수유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기가 자주 깊게 물기를 통해서 유두유륜부를 마사지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유두보호기를 2주에서 3주 정도에 제거할 수 있어요. 아기가 컨디션이 좋을 때 유두보호기를 한번 제거하고 직수를 시도해 보시고 아기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다시 유두보호기 좀 사용해 보시고 유두보호기를 사용하는 횟수를 조금씩 줄여 나가시다 보면 유두보호기 없이 직수가 가능한 날이 옵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아기 초기에 키우다 보면 100일까지만 참아라, 100일에 기적이 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때 선생님한테 SOS를 드렸잖아요. 네. 모유수유에도 100일쯤 찾아오는 아주 큰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후 100일이 되면 모유를 만드는 호르몬인 프롤락틴이 둔감해지게 되면서 모유가 찼을 때 느껴지는 빵빵한 느낌, 단단한 느낌, 무거운 느낌이 조금 덜 느껴지기도 해요. 이때 많은 산모님들이 내가 전량이 줄었구나 라고 많이 느끼시고 불안해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아기는 급성장기라고 하는 시기를 또 동시에 경험하면서 조금씩 자주 먹으면서 굉장히 주변에 호기심도 늘어가는 시기라 집중도가 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00일이란 시기에 같이 오게 되는 경우에 지영님처럼 혼란스러워서 힘드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때 가슴은 가벼워지고 아기는 보채고 하니까 진짜 전량이 줄었나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느낌이 있으실 때도 아기가 충분히 잘 먹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기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기가 잘 성장하고 있다면 내 유방이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엄마는 모유 수유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으셔도 됩니다. 아, 잘하고 있어. 이 말 자체가 정말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오늘은 박경재 조산사님과 함께 모유수유의 다양한 실전 꿀팁들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이 알아봤는데요. 제가 모유수유 할 때도 그렇고 오늘 인터뷰 진행하면서도 느꼈지만 특히 초반 모유수유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의 인터뷰 영상이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모유수유를 하고 계신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박경재 선생님을 비롯한 정말 좋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 팀 마마스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끝으로 오늘 정말 많은 팁 전해주셨던 선생님의 당부 혹은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완모라는 단어가 정말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완모 아니면 단유 이렇게 이분법처럼 모유수유가 평가되는 것도 참 속상하고요. 완전 모유수유라는 단어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유수유, 엄마가 행복한 모유수유 이렇게 좀 변화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에 한 번, 두 번 모유수유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정말 많은 노력으로 거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나는 한 번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두 번만 하니까 난 단유해야지 이렇게 가지 않으시고 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조금 더 길게 아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유수유 하시는, 육아하시는 모든 엄마 아빠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 감동이에요. 네. 선생님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